자, 우리가 이제 WTO하고 그죠? 가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WTO 그죠? 어떤 지배 원리에 대해서 그죠? 지배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지배 원리. 이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하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자, 원칙이다라고 했고, 그죠? 그 원칙 중에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알아있는 게 결국은 이제 최해국 대우죠. 자, 최해국 대우예요. 최해국하고 자, 대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근간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무차별의 원리. 자, 무차별의 원리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WTO나 가트는 결국 자유무역을 위한 하나의 그죠 몸부림인데 이 WTO에서 어떻게 했죠? 가트로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지배 원리 가장 키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키 프린시플이 되겠죠. 그 가장 키가 되는 그것이 바로 최국 대우와 무차별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죠? 그럼 이 최국 대우하고 무차별의 원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그럼 우리가 이 최국 대우와 무차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다름이 아니고 이 원리들이 결국은 이 자유무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레귤레이션을 지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골관이 되어서 모든 것은 이쪽으로 귀착됩니다. 결국은 분쟁이 있을 때나 어떤 뭐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될 때나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그 근본 정신들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근본 정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본 정신들 이 근본 정신에 귀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근본 정신에 귀결된다. 자, 근데 이게 아주 담백한 그죠? 담백하게 우리가 최국이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차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원리 안에는 아주 복잡한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장에서는 이 최국 원리와 무차별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하고 여기에서 예외적인 원리, 그죠? 예외적인 경우, 그죠? 예외적인 경우, 그죠?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였고, 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의미한 바가 무엇이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죠?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1947년에 가트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요. 40전에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가 된 것은 1948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가트는 결국 그 가트의 전신적인 이제 전 단계에 이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이 그룹이 있었는데 기구가 있었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기구에 대한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리젝트를 해버렸죠. 그죠? 리젝트를 하면서 결국 이제 WTO가 그것을 미안합니다. 가트가 그것을 리플레이스먼트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국제 협약은 그죠?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소위 하는 이게 국제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수의 그죠? 일정 수 회원국 일정 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고
영국 일정 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 동의를 받은 국가들이 자국에 가서 자국에서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의회에서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이 가트는 당시에 전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죠? 이렇게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어서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뭐 이렇게 비준을 받는 이제 그러한 수준까지는 뭐 못되고, 하나의 이제 협정으로서, 말 그대로 협정으로서 그냥 협정 정도의 수준, 그죠? 협정 정도의 수준으로서 머물러 있었다. 국제법적 효력은 사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 효력과 협정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국제법적 효력이란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강제력. 협정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강제력. 그죠? 사법적 어떤 기구가 없다. 그게 이제 차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죠?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이 협정 부분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흡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995년경에 와서 요 부분들을 리프레이스 할 만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간에 새겨놨습니다. 그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리콜 하자면, 일단은 당시에는 공산품위 위주였습니다. 그죠? 공산품위 위주였죠. 공산품위 위주여서 당시에 공산품위 위주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그 서비스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같은 부분들이 없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의식들이 굉장히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 한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자꾸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라든지 지적재산권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그거를 제정할 필요가 있었죠.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가트의 어떤 체제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이게 협정의 어떤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어떤 사법수단이 없었습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법수단이 그때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사법수단을 갖는 것, 즉 강제력을 갖게 하는 것, 즉 징벌력을 갖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WTO에서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이제 징벌력, 그죠? 독일에서는 징벌력을 가지고 되었다. 가트에서 없었던 징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은 징벌력을 갖는 특징, 그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95년에 이제 WTO로 어떤 성격이 되는, 그죠? 그럼 요거는 사실은 국제기구로서의 하나의 이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각국이 가서 여기에서 협정했던 것에 대해서 자국의 어떤 비준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렇게 됐다. 그게 근본적인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가트가 WTO의 전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트로부터 훑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트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가트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8차에 걸친 우리 협상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라운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운드라 협상이라고 자,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하니까 라운드라고 했죠. 물론 이 라운드란 용어도 5차부터 이 라운드라 케네디 라운드, 즉 케네디 이 라운드부터 라운드라는 이 용어를 사실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가 결국 WTO로
넘어오는 하나의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트 체제 하에서 8차례의 이제 협상이 있었는 거죠. 그 협상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결국은 회원국의 가입이라든지 또는 회원국 내에서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트 체제는 이제 뭐 그럼 근본적인 이념이 뭐냐? 자, 가트의 근본적인 이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물론 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무역을 자유하자. 무역을 자유하고, 자,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 무역을 자유화하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요거 일단 조금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상주의 이론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론은, 이 무역 이론의 근본은 이 중상주의 이론에서, 그죠? 중상주의는 다른 말로 또 상호주의라고도 합니다. 상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중산주의 이론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산주의 이론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떠한 이론을 통해서 무역 자유화, 즉 이러한 그 자유화 이론까지 오게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진정한 무역 자유화가 뭐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 자유화의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뭡니까 대비해야 될 것, 그리고 본성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역 자유화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되었고, 또 그것은 결국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유무역과 국제통상을 배우는 하나의, 그죠? 통상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철학적인 토대가 된다. 통상의 토대가 된다. 통상의 통상정책의 어떤 토대가 된다. 그죠? 결국 중상주의랑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 좀 표현을 한다면 저 극단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다. 중산주의의 근본적인 기조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라는 것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이 상호주의를 가지고, 여기에 아까 이 상호주의에 대체되는 말이 요게 무차별주의입니다. 그죠? 무차별주의인데, 자, 무차별주의인데, 결국 이제 지금 가트는, 자, WTO의 전신은, 가트는, 그럼 우리가 가트를 뭐 때문에 배웁니까? 일단, 가트가, WTO의 전신이죠. 그죠? 전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WTO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왕조가 있으면, 이 왕조가 들렁 요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이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조선이다. 그럼 이 조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해서 조선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 앞에 있는 왕조로부터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뭐 고려라는 왕조로부터 이것이 유래가 됐다.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왕조로부터 유래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기존에 넘어오는 기본적인 문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는 사회 체제가 있고, 그죠? 사회 체제가 있고, 또 여기에서 넘어오는 관습과 법 체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선이라는 것의 현재를 보고 여기에서 딱 요것만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앞에 있던 세대와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변했고, 차이는 뭐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결국 어떻다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그거 하는 거죠.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취지죠. 자, 그런 취지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무역자유화일 때 중상주의, 상호주의, 무차별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통상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래 뒤에 보면 이제 상호주의가 나오고 지금 이제 무차별주의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자유화를 함으로써 보다 더 뭡니까? 자, 무역을 자유화하면 보다 더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증가하죠. 거래가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가만히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상인들하고 같이 거래하면 거래는 자연적으로 증가되고, 거래가 증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죠? 산업이 더 많이 생산이 돼요. 산업이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거래가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요가 증가된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그럼 산업은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겠고, 그럼 산업이 더 많은 생산을 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결국은 고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고용이 증가한다. 그럼 고용을 갖다가 거래량이 자꾸 늘면 늘수록 고용은 어떻게 된다고? 완전 고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트가 추구하는 것이, 추구하는 이제 그 사상이 결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고용이다. 그죠? 완전 고용을 이루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우리 집에서 아버지만 나가서 보시다가 어머니 나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더 많은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수입을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생, 일종의 이제 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갖다가 창출하고, 수입이 창출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삶의 질이 향상된다. 자, 결국은 이제 가트에서 추구하는 것은 완전 고용을 이룸으로써, 그죠? 완전 고용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고용을 이루면서 우리가 삶의 질을, 그죠? 전국적으로는 이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킨다. 뭘 함으로써? 결국 완전 고용을 이룸으로써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킨다. 자, 그것이 가트가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가트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역 자유화죠. 무역 자유화. 자, 근데 자, 가트는 이제 사실은 무역 자유화를 그렇죠? 무역 자유화를 이제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가트의 이 무역 자유화라는 것은, 다시 보면 무역 자유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무역 자유화냐? 자, 이 가트의 무역 자유화죠. 가트가 가지고 있는, 그죠? 하나의 이제 일종의 이념인데요. 이 무역 자유화는 무조건적인 무역 자유화가 아닙니다. 자, 무조건 열어라. 무조건적인 자유화냐? 무조건적인 자유화냐? 자, 그럼 뭐 무조건 다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까? 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자유화는 아니다.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고, 즉 요거는 어떠냐면 대칭적, 소위 이야기하는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그죠?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서 뭐냐면 호혜적이고 대칭적인 시장 접근이다. 이게 호혜적이고 대칭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호혜적이고 대칭적이다.
호해지고 대칭적 자유하니까 이걸 결국은 이제 개방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호해적이고 대칭적인 자유하다. 그럼 이 호해적이고 대칭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상호주의란 것은 상호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상호주의. 자, 그럼 이 상호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용어죠. 보호무역주의적인, 그죠? 아주 아이러니하게 보호무역주의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한 만큼 우리도 해주겠다. 이런 것이 바로 상호주의죠. 그런데 그러면 상호주의는 사실은 이거는 자유무역과는 오는 자유무역하고는 사실은 대치되는 말입니다. 자유무역하고 상호주의는 대치되는 거죠. 자유무역은 소위 하기엔 무조건적인 자유, 즉 무슨 말이냐? 자유무역에서 제국대우란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요 용어들을 요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국대우를 한다 했습니다. 자유무역에서는 제국대우를 한다. 자, 제국대우란 게 뭔데요? 제국대우란 것은 말 그대로 제국대우란 것은 자 이런 거죠. 자, A하고 자 B국이 어떤 자 소위 하기엔 공급국입니다. 공급국. 자, 공급 자, 주된 공급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자, A는 B에서 어떤 상품을 갖다가 공급하고 B도 A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공급국이 되겠죠. 자, 결국 이 공급국 간에 예를 들어서 딜을 한 거죠. 딜을 합니다. 자, 당신 나라에서 그건 이제 요건 앞에서 우리 좀 배웠어야 되는데 요건 소위 하는 이제 비교이론 이제 거기서 그죠? 비교이론적인 이제 그러한 이론을 좀 배웁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급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신 나라에 대해서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유리하고 당신은 B-라는 물건에 대해서 유리합니다. 그러면 각각 A와 B는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공급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나라 간에 하나의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협정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회원국에게도 다른 회원국들이 있겠죠. 이 가트 안에 다른 회원국도 이 협정의 내용대로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받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국대우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무조건적인 그죠? 무조건적인 원칙이다. 자, 다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회원국이 C가 있고 회원국인 D가 있다 하더라도 이 C와 D는 똑같이 뭐냐면 A국에 대해서 A국이 B국에 제공한 특혜를 또는 B국이 A국에 공급한 특혜를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제국대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원칙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호주의라는 게 그러면 왜 나타나냐 이러죠. 상호주의라는 게. 이 상호주의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잘 보세요. 이 회원국은 자, 회원국 보세요. 자, A국하고 B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A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A국은 B국하고 딜을 할 때 자기들이 유리한 걸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요거 하니까 요거는 뭐 한 5%로 합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B국은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또 A국에 그러면 너희들도 그러면 5%로 그러면 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A국과 B국은 상대적으로 뭘 주고받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었죠. give and take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양보했지만
또 하나를 얻는 게 있었죠. 그죠? give and take가 있었어요. 자, 결국 take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줬단 말입니다. 그죠? AB국 두 개는. 그런데 여기 보면 C국과 D국은 A국과 B국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A국이 B국에 준 권리를 C국과 D국도 A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채국 원칙에 의해서. 너, 저 사람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5%밖에 적용 안 했네. 그럼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맞아. 자, 마찬가지죠? 또 B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D국이, 네가 A국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3%밖에 적용 안 했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줘야 되는 거 맞지? 그게 우리 채국 대여 아니냐? 채국 대여 아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자,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자, 보세요. 결국, 이 두 나라는 서로가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주고받은 게 있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잃는 것과 또 얻는 것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give and take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give and take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free ride라고 하잖아요. free ride. 자, 무임승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트가 원래가 뭐냐면 채국 대여하고 무역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채국 대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무조건 무차별주의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요거를 하게 나니까 아까처럼 C국하고 D국처럼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 무임승차가 발생하더라요. 무임승차.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불만이 싹 드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 두 개의 어떤 딜을 하기 위해서, 관세 딜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자, 요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되면 이제 무임승차가 되는 거죠. 그죠? 무임승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상호주의란 것이 자유무역 주의에 등장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 근데 이제 이 상호주의란 것을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상호주의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 A와 B처럼 A 부분에 대해서 B 부분 해주는 만큼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뭐로 돌아갑니까? 이게. 그럼 이건 자유무역이 아니죠. 그럼 다시 이건 뭡니까? 중상주의, 즉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상호주의가 그러면 어떤 전면적인 상호주의냐? 전면적인 말 그대로 주는 만큼 받는다라는 전면적인 것이냐? 그죠? 전면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호주의적인 어떤 역할을 갖다가 수용할 것이냐.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상호주의의 부분에 대해서 상호주의 부분이 이제 전면적이냐 아니면 1차적이냐라는 부분들. 자,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주장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구별해야 되냐 하면은 국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발전되고 있는 소위 하에는 이제 FTA죠. FTA. 자, 소위 하에는 특정 국가의 어떤 특혜, 그죠? 특혜 관세 같은 이제 이런 특별 혜택 같은 거. 이거 대표적인 FTA죠. 그래서 FTA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FTA는 어떻게 본다면 다자주의였죠. 사실은 FTA는 엄격한 이야기에서는 양자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하는 이제 WTO하고는 사실은
궤를 조금 틀리게 하는 거죠. 그죠? 요 WTO에서는 가트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것은 제국주의에다가 무차별적인 이제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FTA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마음 맞는 쪽끼리만 가서 그죠? 마음 맞는 쪽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FTA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맞는 쪽끼리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게 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음이 이제 맞는 쪽끼리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제국이 되기는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 보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는 이제 가트가 처음에 자, 가트의 초기 정신에 있어서는 그죠? 초기 정신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무역량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고용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고용의 단계를 우리가 실현하면서 완전 고용이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니까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죠? 삶의 질이 향상된다. 자, 삶의 질이 increase 된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추구하는 목표였죠. 그죠? 삶의 질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때 우리 표현 방법으로서는 뭐냐면 거대한 전환이다. 거대한 전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때의 어떤 흐름을 거대한 전환이다. 어떤 거대한 전환? 소위 이야기하는 보호무역주의, 그죠? 중상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죠? 전환하는 것이다. 예? 중상주의에서 자, 중상주의는 뭐 다른 말로 조금 이거 하다 나중에 할 겁니다. 뭐 다른 말로는 보호무역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보호무역을 기조로 하는 거고 또한 요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중상주의는 상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주의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요런 것에서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이다. 그렇죠? 자,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Great Transformation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거대한 전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야기하면 큰 전환이다. 자, transformation이다. 자, Great Transformatio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조금. 자, Great Transformation이다. 그래서 Great Transform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대한 전환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그죠? 국가 사회의 어떤 이 중상주의란 것은 시장 논리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호무역이란 것은 이것은 얼마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하죠. 그죠? 국가가 개입을 하죠. 국가가 개입해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수요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자유로운 이제 수요 공급이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보호무역을 해주면서 그죠? 무역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을 관세나 이제 비관세를 가지고 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그죠? 보호하는 그죠?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Great Transformation이 된다 해서 기존의 어떤 이러한 중상주의적 것을 하루아침에 야 이거는 전부 이건 전부 롱이야. 이건 전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거 전부 롱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게 다 롱이야 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상호주의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걸 무시하고 그럼 이것만 최고다. 자유주의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죠? 무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에 대한 일종의 절충입니다. 그래서 그 절충된 게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거대한 전환이고 가틀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좀 절충된 거죠. 절충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요거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우리가 요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배태적이다. 자, 배태적 자유무역주의다. 배태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배태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냐? 자, 가트는 무조건적인 자유주의, 즉 이게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무조건 다 폐지해야 된다. 자, 무조건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기존의 중상주의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뭡니까? 국가의 개입. 국가가 어떤 개입입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완전 자유무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그죠? 경쟁이 있는 국가에서 이걸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진 국가들로 들어가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일으키죠. 시장이 혼란을 일으키고 이게 어떻게 돼? 파괴되는 거죠. 시장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국가 시장이 혼란이 파괴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시장 자체가 교란이 일어나면, 시장이 터뷸런스가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시장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란이 일어나면 이제 이용 자체가, 왜냐면 이게 뭔가 시장에서 팔 게 있어야 되는데 팔 게 있는 것도 거기에 손님들이 있고 이런 식이 돼야지 그게 형성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서 가서 그냥 한철 낚시하듯이 해버리고 철수해버린다면은 그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시장이 살아남아야지 이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거래들로 인해서 이익이 남고 이 이익이 결국 어디로 됩니까? 새로운 상품들, 즉 수입되는 상품들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펄치싱 파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매력이 되는데 이것들을 자체를 갖다가 없애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태적이란 것은 영어로서는 이제 embedded라고 합니다. embedded. 자,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한다. 자,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된다. 즉 기존에 있는 것, bedded 된 것. 요 bedded 된 것은 유지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정부의 어떤 자기 시장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자기 국내 시장이 수입품으로 해서 혼란스러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죠? 막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전통적인 어떤 통제 같은 거죠. 통제. 왜 자유무역주의에서 이런 통제절, 그죠? 이런 통제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인정을 해주면서 서서히 개방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배태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트도 그렇고 WTO도 그랬고요. 국가가 소위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 있죠. 조치들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단
이걸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자의적으로 이걸 갖다가 하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트의 정신 자체가 무색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엄격한 조건 아래서, 그죠? 엄격한 조건 아래서 이 부분을 자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국가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덤핑 관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상계 관세라든지, 자, 상계 관세라든지, 덤핑 관세라든지 또는 상계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 수량을 갖다가 제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하죠. 세이프가드, 그죠? 세이프가드는 소위 이야기해서 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덤핑이나 상계 관세는 사실은 일종의 조금 위법한 경우에, 그죠? 위법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제 그러한 부과 관세입니다. 이 덤핑 관세, 상계 관세는 기존 관세 플러스 덤핑 관세 플러스 상계 관세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이프가드는 뭐냐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이러한 뭐 덤핑이나 어떤 보조금을 받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경우인데 갑작스럽게 자국의 시장을 갖다가 잠식해 버릴 때, 그죠? 그때 이제 일정 조건 하에서 수량을 갖다가 제한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그걸 갖다가 실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이프가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 세이프가드가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긴급관세 같은 거, 긴급관세, 그죠? 긴급관세. 자, 요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배태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항목들이다. 배태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항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결국은 가트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수입국, 그죠? 그 다음에 그 후진국 또는 less competitive한 그냥 좀 덜 경쟁적인 이런 나라들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상주의에서 가지고 있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인 이러한 어떤 잔재들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이것은 이제 가트의 어떤 기본 전제는 거대한 전환이지만 중상주의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무역으로 넘어가지만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완전한 자유무역이 아닌 배태적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태적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트의 배경, 가트의 이 배경 하에서 결국 WTO 체제로 우리가 발전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통상정책에서 이 WTO 체제 안에서 모든 통상정책이 이 룰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진행이 되고, 이 통상정책에 따라서 이제 많은 우리가 국제무역 환경이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이제 전략적, 어떤 전략을 세우고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WTO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형성됐고 그 근간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제 앞을 내다볼 수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그 최국 대여하고 자,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라고 했습니다. 내국민 대우. 자, 요거는 수입되는 국가에 대해서 즉 수출국, 자기 나라에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동등하게 어떤 특정한 국가에다가 혜택을 주면 다른 국가에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 내국민 대우는 이제 자국 기업에 주는 혜택과 외국 기업이 주는 혜택이 같아야 된다. 그죠?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죠? 이거는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이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의 경쟁, 그죠? 국내 수입된 다음에 국내 경쟁에서, 그죠? 국내 경쟁에서의 이제 경쟁에서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최국 대우든 내국민 대우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무임승차 문제를 이야기한다 했죠, 그죠? 무임승차. 자, 무임승차 문제를 이야기한다. 자, 요게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슈가 된 거죠. 자, 무임승차를 한다. 아까 A와 B 같이, A와 B는 사실은, 딜을 해서 어떤, 협상의 결과를, 양자 협상을 했는데, 그 양자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A가 B, A의 B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A와 B 간에 이루어진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 무임승차 문제 이건 또 뒤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뒤에 해결할 문제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앞전에는 이 가트의 앞전에는 결국은 뭐냐면 중상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는 이거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다는 거죠. 상호주의. 상호주의란 것은 결국 뭐냐? 상호주의는 네가 한 만큼 내가 하고 만약에 하다가 상대가 어떤 preference, 즉 편애를, 즉 어떤 혜택을 갖다가 취소하면 나도 취소하고. 그럼 결국 뭡니까? 계속 이런 그 보복의 악순환이죠. 그죠? 무역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무역 보복의 그죠? 일종의 그죠? 무역 보복의 악순환이 있었던 거죠. 자, 무역 보복의 악순환이 있었다. 자, 이런 무역 보복의 악순환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뭡니까? 이거는 무역량이 감소하고, 그죠? 무역량이 감소하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습니까?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효용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효율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상호주의에서 즉 중상주의에서 대전환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중상주의에서는 이것은 뭡니까? 이 보복의 악순환이랑 같은 이러한 어떤 질퍽거림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결국은 이제 그죠? 그 계기를 이제 만든 것이다. 그죠? 그걸 이제 그 계기를 결국은 이제 가트가 그 계기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 이 부분,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트 체제에서의 이제 가장 큰 사실은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가트는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무임승차 부분을 한번 봅시다. 무임승차 부분. 자, 문제가 뭐냐. 자, 누구나 무임승차들, 뭐, 개인이든, 그게,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그냥 내가, 상대가, 공짜로 들어온 거 싫어요. 공짜로 들어온 거는 내가 용납을,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쵸. 자, 무임승차, 이 부분 좀 문제 있어요. 왜 우리는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만든 조건에, 그죠? 조건을 그대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무임승차 부분이 되죠. 그죠? 무임승차. 자, 요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 그러면 무임승차가 아닌 거는 뭡니까? 무임승차라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트 체제에서는 가트처는 다자간입니다. 다자간. 이 다자간이라는 것은 멀티란 거죠. 그죠? 다자간. 자, 이 다자간이란 것은, 자, 협상은 양자간이 있죠. 협상은 양자간 또는 복수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간이 이제 협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협상을 합니다. 그죠? A가 B가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세틀먼트가 일어나요. 자, 어떤 세틀먼트가 있다고 합시다. 자, 해결됐어요. 세틀먼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틀먼트 자체를 결국 어떻게? 이 가트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해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5%를 인하했다고 합시다. 5% 인하. 자, 또는 B는 A에 대해서 관세를 특정 상품에 3% 인하했다. 자, 근데 A가 B에 대해서 3%를 받을 때는 자기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3%를 갖다가 주는 거죠. 뭡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5%를 얻을 때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3%를 시장을 내주는 거죠. 자기 어떤 시장을 어느 정도 로스를 하는 거죠. 결국 상대방이 뭘 치렀습니까? 대가를 치렀습니다. 상대가 대가. 즉, 임금을 치렀다는 거죠. 임금을 치렀습니다. 임금을 치렀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연계하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게, 국제한 협상도 이렇습니다. 자, 연계를 하죠? 어떤 협상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받을 것만 하고 이제 협상을 하러 간다. 그거 굉장히 넌센스한 거죠. 받을 것만 갖고 난 받기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넌센스한 겁니다. 자, 그게 비상식이다, 넌센스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그게 협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서로, 요거 하는 게 딜이잖아요. 요거 자체가 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봤다시피,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 A에 대해서 5%, 그 다음에 요거는 상품 B에 대해서 5%를 했다면은, 요게 전부 다 AB에 대한 요 5%가 결국은 요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상호주의를 했습니까? 상호주의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 나도 너한테 혜택을 준다. 이게 상호주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 이제 보호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관세죠? 높은 관세죠.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높은 관세를 해놓고, 자, 얻은 만큼 관세를 갖다가 내려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상호주의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무임승차 부분. 그러면 이제 무임승차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중상주의가 갖고 있던 이 상호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상호주의 원칙, 어떠한 상호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이냐. 자, 상호주의의 어떤 채택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습잖아요.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이 상호주의로부터 전환인데, 이 중상주의로부터 전환인데, 다시 이 상호주의를 호출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가트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했죠. 여기는 이제 다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치우는 게 좋겠네요. 넘어가는 게 없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우리가 가트는 사실적 이야기했죠. 가트는 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외란 것이 가트가 사실상 생존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WTO로 성격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그 하나의 기법이 된 거죠. 왜 그러냐? 이 가트란 것이 사실 아까 이야기한 Great Transformation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아주 거대한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거대한 전환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거대한 전환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그죠? 하루아침에 전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큰 저항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트는 소위 이야기하는, 최국 대회에 있어서도 예외를 인정했고요. 자, 최국 대우는 영어로는 most, 그죠? most, 자, 최국 대우는 most, 그죠? 가장 좋아하는 favored. 자, 그 다음에 nation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죠? 가장 혜택을 많이 준,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이니셜을 따서, M, F, 자,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에서도, 최국 대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기존의, 혜택을, 기존의 협상이 이제 있던 곳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최옥대우란 것이 이제 기존에 쭉 이렇게 이어오던, 그죠? 이어오던 것은 그냥 그래. 그거는 뭐 그냥 뭐 그 사람들하고 이어오던 그 혜택은 그 사람들만에게 줘도 좋다. 그게 있던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까지 확대 안 해도 좋다. 이런 거죠. 기존의 어떤 협정, 협정은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기존 협정은 이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기존 협정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최국 대우는 어떤 사람하고, 사람이 아니라, 양자간에 어떤 협정이 이루어졌다면, 그죠? 아까 여러 번, 되풀이 되지만, 양자간의 협정은 결국은 회원국 모두에게 이 협정의 내용, 이 수준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원국들은 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조건적, 무차별적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자, 무차별적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무차별주의입니다. 그죠? 무차별주의. 자, 기본적으로 무차별주의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기존에 협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 즉 가트 이전에 협정을 이루고 있었던 이 협정 내용은 그 협정을 이루었던 나라들 사이에만 적용되면 되지. 이것이 그 양자 간에 적용됐다 해서 회원국 모두에게 확대해서 적용될 필요는 없었다. 그건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죠. 우선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 줬다. 그래서 가트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자유무역주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수량 제한이죠.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자, 이 수량 제한 조치란 것이 특정국의 어떤 뭡니까? 우리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죠. 특정국의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A라는 제품, 세탁기라고 합시다. 세탁기. 자, 그럼 그럼 이 세탁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세탁기에 대해서 수입 조치를 한다. 수량 수입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수량 수입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결국 뭡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혜택이든 뭐 혜택이 아니든 그거는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사실은 이런 제한 조치 자체도 요거는 위법한 거죠. 사실은 그 자유무역 그 혜택에 의하면은 그죠? 왜냐 다른 나라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으면서 특정국에게만 이걸 제한하는 것은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왜? 체국 대우에 다른 나라에 혜택을 주면서 특정국에 대해서는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혜택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체국 대우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배태적, 그러니까 기존 국가가 국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간섭하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태적 자유주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 자, 그런 예외가 또 있었죠. 그죠? 자,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가트가, 예외 규정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가트는 가트의 레짐은 이거는 순수한 자유주의가 아니다. 자, 순수한 자유무역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죠? 가트가 이제 우리 레짐이란 것은 정권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트의 어떤 가트가 그 어떤 그 가트 정부, 즉 레짐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하나의 당국을 이야기하죠. 그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당국, 이 당국은 순수한 자유주의만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순수한 자유주의를 왜 하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예외 규정을 갖다가 예외 규정을 인정해 줬다. 그죠? 예외 규정을 인정을 해 줬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융통적이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융통적이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적인 그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에 융통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트는 뭐냐면 이게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생존할 수 있었다. 자, 왜? 오랫동안 중상주의에, 오랫동안 긴 시간의 중상주의, 그죠? 긴 시간의 긴 시간의 중상주의에, 그죠?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그죠? 중상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그죠? 이걸 갖다가, 아주 급격하게, 아까 이야기한 Great Transformation을 해버리면, 그거는 거기에서 엄청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많은 반대에 의해서 자초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긴 시간의 중상주의를 어느 정도 절충하는 거죠. 이크라틱 하는 거죠. 절충하면서, 자유주의를 갖다가 드라이브 했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추진을 했는데, 자, 요거는 뭐 양면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사실은 순수한 자유주의는 아니다. 이탈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탈한 이러한 것들을 아까 이야기한 배태적 자, 배태적 자유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배태적 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배태적 자유주의에서는 결국은 순수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믹스드 됐다. 그래서 배태적 자유 믹스드 됐고 결국 이때 배태적이란 것은 국가의 개입을 일정한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일정한 정도 이제 인정했다. 이제 그 국가의 개입이 인정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결국은 제국 대우하고 이제 상호주의. 그렇죠? 제국 대우에서 어떤 거냐? 제국 대우는 아까 얘기 뭐랬습니까? Most favored n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제국 대우에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있고요. 자, 무조건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적인 것이 있다. 자, 그죠? 이거는 이제 조건적인 거는 결국은 이제 조건적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은 해주면 하겠다 이거죠. 해주면 하겠다. 주면 하겠다. 하면 이런 뜻이죠. 하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제국 대우는 결국 제국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제국 대우가 요거를 이렇게 아니고 제국 대우가 없었다는 거하고 이거는 이 꼴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죠? 불인정. 이거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이제 요거는 저희는 이제 결국은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임승차 문제를 아까 이야기했죠.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가트가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예를 들어서 배태적 자유주의, 그죠? 그래서 배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요 두 가지 접근 방법에서 배태적 embedded, 그죠? embedded 배태적 자유주의, liberalism이죠. 자유주의. 즉 embedded liberalism이다. 자, 이 배태적 자유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태적 자유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한번 요 조건으로서 이제 한번 보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3년까지는 자, 1923년까지는 미국은 이게 이제 조건부, 항상 조건부였습니다. 미국은 조건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제 우리가 무조건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건부 최국 원칙을 갖다가 고수했죠. 미국은 최국 원칙, 그죠? 자, 결국은 1923년까지 조건부 최국 원칙을 고수한 이유가 어떤 쪽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독립 이후부터 독립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제일 처음 협정을 맺은 것이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었죠. 미국은, 그죠?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었는데요. 그게 1778년에 프랑스와 맺은 협정이 이제 그게 최초의 미국이 이제 일종의 통상 조약이 있죠. 그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프랑스가 맺은 협정입니다. 이때 미국하고 프랑스가 1776년에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1923년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미국은 조건부 최국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조건부 최국 원칙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상호주의 원칙이죠. 그죠? 상호주의. 자, 준 만큼 우리가 준다. 받은 만큼 준다. 이라는 이제 상호주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reciprocit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reciprocity라는 것은 상호 준 만큼, 그죠? 이제 준 만큼 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상호주의를 reciprocity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면은 reciprocity 발음은 reciprocity랍니다. reciprocity 이렇게 합니다. 자, 이 reciprocity인데, 자, 그래서 이제 1923년 관세법, 미국 관세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1922년입니다. 관세법이 제정된 거는 1922년에 관세법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이제 탄력관세를 미국이 도입을 합니다. 탄력관세. 자, 요때 이제 탄력관세를 도입을 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워런 하딩이라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1923년부터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호주의를 갖다가 폐지합니다. 자, 상호주의를 폐지하고 무차별주의로 이제 가죠. 그죠? 그래서 무차별주의로 가서, 그죠? 이후에 이제 무차별주의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가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 미국은 이 당시까지 그러면 이제 요 1923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왜 상호주의를 폐지하고 무차별주의로 돌아섰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은 이 당시에 유럽은 거의 이제 무차별주의였습니다. 유럽은 무차별주의였는데요.
자, 유럽은 무차별주의라서 결국은 이 무임승차 부분을 감수하고도, 그죠? 결국은 채국 원칙을 무차별, 즉, 양자가 협상하면, 요 양자는 이제 어떤 양자냐면 주요 공급국을 이야기합니다. 주요 공급국이 돼야 됩니다. 자, 주요 공급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선진국이면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면 후진국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국가하고 그것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 간에 먼저 이제 협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주요 생산품이 아닌 국가들이 협상한 걸 갖다가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협상을 하고 이 협상 결과를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방식이 소위 하는 가트의 다자간 협상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무차별주의, 그죠? 유럽은 무차별주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1923년 전까지는 차별주의를 했었어요. 그럼 이 무차별주의와 차별주의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 프랑스하고 1776년이죠, 그죠? 독립 이후에 7년부터 1923년까지는 이때는 이제 소위 하기는 조건부 차별주의입니다. 조건부 상호주의라 합시다. 차별주의라기보다는 조건부 상호주의죠. 조건부 상호주의가 아니고 상호주의 자체가 조건부니까 조건부 차별주의. 조건부 차별주의 내지는 조건부 제국대우라 합시다. 조건부 제국대우. 자, 조건부 제국대우다. 자, 조건부 제국대우라는 것이 말 그대로입니다. 요게 조건부란 것은 결국 말은 상호주의다. 자, 이러한 조건부 제국대우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미국이 지금 사실은요, 1070년부터 한 150년 되죠. 이 150년 기간 동안은 미국은 한 번도 뭐냐면,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죠. 보호무역주의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오랜 자신들의 전통입니다.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그죠? 오랜 전통입니다. 왜 오랜 전통이냐? 요 기간부터 사실은 이제 1923년에 이제 1930년도에 공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황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호무역주의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1930년도에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대공황이 일어나고, 자, 대공황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수요처가 없는 거죠. 수요처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 당시에도 굉장히 높은 관세 장벽입니다. 각국이 높은 관세 장벽이죠. 자, 결국 이 높은 관세 장벽 때문에 발생한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 40% 이래 됐죠. 이제 대공황 전에는 미국의 특정 상품은 30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300%까지. 자, 굉장히 이제 높은 관세 장벽이죠. 그죠? 그런데 300%라는 것은 물건값보다 3배나 더 세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1,000원이면
세금은 3,000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거의 폭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한 35% 정도에서, 그죠? 이렇게 갔었죠. 자, 근데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공황 때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사실은 여기도 또 이제 상호주의가, 그죠? 상호주의, 보복주의. 자, 상호주의를 하다가 여기서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고 1947년에 자, 가트가, 그죠? 가트가 이렇게 하면서, 그죠? 다시 돌아간 거죠. 자, 어쨌든 미국은 오랜 동안 사실은 보호무역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러한 그 트럼프 때 와가지고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갖다가 다시 띈다 해서 이게 억수로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단지 한 순간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인정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든다면 1776년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 이후에 1776년에서 아까 몇 년이랬죠? 1923년 22년 관세법. 그러면 23년에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조건부 제국대우주의를 없애버렸죠. 그죠? 자, 이때까지는 사실은 여기에서 요거는 유럽은 이 기간 동안 유럽은 무차별주의입니다. 유럽은 무차별주의, 무차별 제국대우, 상호주의가 아니죠. 자, 이때는 이제 무차별 제국대우였는데 유럽은 자, 미국은 요거는 틀렸다는 거죠. 미국은. 자, 근데 미국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은 이 당시에 유럽에다가 원자재들하고 자, 원자재 같은 경우 미국이 굉장히 월등하죠. 원자재 가공 기술이. 그 다음에 식료품 같은 걸 갖다가 자, 식료품을 갖다가 수출을 했어요. 어디에? 유럽 지역에. 자, 원자재 식료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실질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죠. 자신들이 필요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유럽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냐? 자, 이게 조금 이제 프로그램이 좀 생기네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무관세를 부여했던 거죠. 그러면 무관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때 파는 입장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갑의 입장이었잖아요. 갑의 입장, 그죠? 갑의 입장이었죠. 좀 파는 입장이었지만 갑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조건부 제국 대우를 갖다가 자, 그럼 여기 조건부 제국 대우는 이제 어떤 의미냐 한번 봅시다. 제국 대우 제국 원칙입니다. 자,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영국하고 미국이 영국하고 관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로 미국이 이제 A라는 상품에 대해서 10%를 갖다가 관세를 협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10%를 했어요. 근데 이 10%를 원칙적으로 하면 프랑스하고 교역을 하더라도 프랑스하고 교역을 하더라도 이
이 10%를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10%를 미국이 이제 영국 근데 요 10%를 갖다가 A라는 상품에 대해서 10%를 영국하고 할 때 만약에 여기에서 자 조건이 있었다. 조건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조건? 자, 그래 10% 해주는데 영국 너희들은 우리의 B 제품에 대해서 5%를 해다오 라는 조건하에서 10%를 해줬다. 그러면은 이 조건부 제국 대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프랑스가 이 똑같은 이 10%를 적용받으려면은 미국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는 즉 이 A 물품에 대한 10% 관세는 영국에 대한 관세는 결국은 조건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 미국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영국이 만족시켜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관세는 5%로 낮춰다오. 자, 그럼 프랑스도 어떻습니까? 프랑스도 이 10%를 갖다가 똑같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A라는 제품에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미국 제품 뭔가에 대해서 영국만큼 그죠? 영국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조건부는 상호주의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상호주의가 된다. 자, 결국 미국이 이러한 조건부 제국 원칙을 그 조건부 제국 원칙이라는 것은 좋아 10% 요 5% 영국하고 체결한 요 5%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 줄게. 제국이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다. 왜? 내가 영국하고 이 10%를 합의했을 때는 영국이 우리한테 준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뭔가를 줘야지 이 10%를 적용받는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제국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이 조건부 제국 원칙을 고수한 것은 결국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죠. 얻어내기. 근데 역으로 이제 유럽은 무조건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 역으로 생각합시다. 영국 같은 경우 미국에 5%를 줬다. 그러면은 조건 없이 프랑스에도 어떻게 되죠? 5%를 적용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죠. 그죠? 자, 이런 입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틀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조가 미국이 조건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23년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유럽에 대한 주요 수출품이 원자재나 식료품 같은 거였죠. 그죠? 자, 원자재나 식료품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게 필요로 한 거잖아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필요하고 식료품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세를 올리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일단 거의 무관세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죠. 왜? 이 관세를 붙이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원자재 관세가 붙이니까 결국 완성품이 이 원자재 들어올 때 낸 가격을 원가가 높아지니까 완성품의 수출 단가도 높아지면 이게 결국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세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큰 소리 치면서 아이고 자 너는 뭐 배짱 비슷하게 이제 간 거죠. 자, 근데 뭐 요때까지는 좋았어요. 1922년까지 이제 이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결국 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조건부 제국 대우를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자기들이 각각의 나라들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딜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왜? 조건부란 건 좋다. 10% 좋아. 적용해 줄게. 근데 이거 할 때 다른 나라는 조건부로 해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조건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좋아. 그래도 뭐 미국 상품 필요하니까 뭐 조건부라도 해줄게.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 equivalent라는 거. equivalent. 자, 이거 조금 지어야 되겠네요.
자, equivalence라는 건데요. 이 equivalence라는 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또는 등가성이란 겁니다. 등가성. 자, 무엇의 등가성? 자, 요게, 자, 그러면 여기 조건, 즉, 보상의, 즉, 반대급부의 등가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미국은, 조건부, 아까 이야기했죠. 조건부 채국 대우다. 자, 조건부 채국 대우다. 내가 뭐, 미안합니다. 조건부 채국 대우. 자, 조건부 채국 대우다. 자, 이 조건부 채국 대우라는 것 자체가, 자, 이제, 조건부 채국 대우는 결국은 이제, 어떤 보상이죠.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보상. 내가 보상을 줬을 때, 똑같은, 보상을 줬을 때, compensation을 있었을 때, 자, 보상을 너희들이 나한테 줬을 때,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그죠? 자, 보상을 줬을 때, 너희들은 대우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보상에 있어서의 등가성.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자, 미국은 영국에게, 자, 10%의 관세를 적용한다. 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 미국하고, 자, 영국 사이에. 자, 이제 여기서, 자, 영국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영국은 또, 어떻게 되겠나요? 영국은, 미국에게 뭔가를 줬을 겁니다. 보상으로서, 그죠? 미국에게 뭔가를, 영국은 줬겠죠. 자, 미국에게 뭔가를 줬다. 그죠? 미국에게 뭔가를 줬습니다. 자,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B 상품에 대해서, 자, 미국의 B 상품, 자, 영국 A 상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적용해 줬는데, 또 B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5%를 적용을 해줬다 이거죠. 자, 적용해 줬다. 자, 여기서 관세를 적용해 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AB 상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B 상품에 대해서 적용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이 나라 말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아까 뭐 프랑스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가,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10% 적용해 주세요. 대신 우리도 5%, 당신 B 제품에 대해서 5%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프랑스가 그럼 10% 적용해 주세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 5%를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용 요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니까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프랑스가, 예를 들어서 B라는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C라는 상품에 대해서, C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오는 C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5% 적용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다. 자, 근데 이때 미국은 이 10% 적용을, 프랑스에 대한 10% 적용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너희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5% 적용해 주려고 했는데, 이 5%는 영국이 적용하는 5%하고 이 등가성이 틀리다. 이렇게 가치가 틀리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국은 입맛에 맞게, 그죠? 입맛에 맞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가성을 문제로, 이 등가성을 문제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조건부 제국 대우는 결국은 이제 이 등가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가 가능하다. 자의적 거부가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자의적 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